자, 세 번째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린 친구시네요. 네. 잠깐만, 목소리 기억나. 야. 죄송합니다. 네. 장난입니다. 네. 되게 오래된 팬분이어가지고 제가 기억합니다. 네네. 딱 팬들의 성향을 딱 어느 정도 딱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플루언서의 약간 자세 아닐까요? 맞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얘기하실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촌의 군대 선임이 용인에 사는 분이시거든요. 이 용인 자취방에서 겪은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귀신 이야기도 하지만 약간 현실 공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하면은 두 분이서 액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네, 큐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군대 선임을 A라고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그게 좀 리얼하지 않을까. 이제 이 A가 대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 기숙사에 떨어지고 급하게 자취방을 알아보려고 수소문하다가 자기 대학 친구가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한 곳을 소개시켜줬어요. 주위 원룸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고 3층 빌라에다가 창문이 크게 나 있는 햇빛을 잘 들겠다 싶었던 그 원룸 집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그곳을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 A가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 첫날 밤에 누군가를 자꾸 깨우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막 노크하는 소리.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옆집 그 소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야밤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들린 소리겠다. 그래서 너무 졸리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어요. 지나갔고 그 다음날 다시 자고 있는데 그날은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원룸에서 돌아다니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발자국 소리 들었는데 그 검은 형체가 자기 주위를 맴돈다는 약간 느낌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보다는 검은 물체가 자기를 돌아다녔다? 이게 스스슥 하면서 돌아다녔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자기가 가위를 눌리지 않았을까. 자기가 첫날 밤이기도 하고 이 지역 자체가 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만 있고 그러니까 주위에 다 산이고 그 원룸촌 몇 가지만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나쁜 기운이 그냥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런 기운을 좀 믿는 타입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마 귀신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불을 켜고 잠을 계속 자기로 했어요. 화장실 불도 다 켜고 문을 다 열어놓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잠을 자도 계속 몸이 무겁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A의 얼굴을 봤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퀭하고 다크서클이 내려왔어요. 얼굴 낯빛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일 있었냐, 대학생활 재미없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손목을 봤는데 손이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 이거 손에 이 멍 뭐야? 그랬더니 글쎄 나도 잘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목도 제대로 챙겨볼 수 없을 만큼 그 하루하루가 좀 약간 고달프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형 안 되겠어. 오늘 나랑 같이 잠을 자자. 그랬는데 그날은 또 괜찮은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자니까.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동생이 그 근처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여기 이 집에 뭐가 있냐. 근데 그냥 중개인은 그 집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다. 그리고 아마 거기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근데 나 이 집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냥 짐을 그냥 빼버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반만 받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증금 뺄 그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동생이 가고 나서 다시 하룻밤을 잤어요, 거기서. 근데 잤는데 이번에는 창문이랑 문에서 계속 누가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을 켜고 문을 착 열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3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 창문에서 자꾸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너무 소름이 돋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싶지만 뭐지? 진짜 사람인가? 도둑이 들었나?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가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그 다음날 이사해서 본가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무당분을 만나셨대요. 나중에 그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을 찾아갔었는데 손목난 여자 시체가 있는 것 같다. 손목이 없고 머리가 없는 여자의 형상의 귀신을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 A라는 분은 저한테 야, 여기서 톰라인 사건 났대,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해코지했다 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현실 공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노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자기의 손을 찾으려고 주위를 배회하는 귀신이 아니었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촌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좀 자세하게 물어봐라 했더니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그 이후로 독도했었고 정신병원 가서 약도 먹은 적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아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심각하긴 하네요, 정말로. 네, 그렇죠. 시신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 추상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해외 가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조그만한 부분에서도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뭐니까 if 만약에 단서 하나를 놓치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게 한 가지 썰을 들었던 부분인데 네네 사람을 매장을 하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시면은 아무데나 이제 막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선배 형님이 철거팀이세요. 네, 집터를 이제 철거를 하고 땅을 파고 있는데 거기서 유해가 진짜 한 가족이 유해가 집? 예, 집 밑에 집을 부시고 땅을 이제 포크레인을 파고 있는데 처음엔 동물뼈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유해 발굴하다 보니까 한 가족이 매장이 되어 있었다고. 와, 그러니까 한 가족이 매장을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도 있었다거든요. 그 집은 되게 힘들었겠다. 옛날에 거기 있잖아요. 부산의 그 비성마을 아미동 거기도 옛날에 그 썰이 돌았었거든요. 약간의 보수 공사를 위해서 벽을 뚫었는데 유해가 있었다. 네네. 와. 선배 형님도 그 집을 그러면 형님 그거 몰랐대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자꾸 너무 심하게 가위 눌리고 하니까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유해가 나와버린 거예요. 또 이렇게 들으니까 이 얘기가 또 공포스럽게 다가오네요. A씨 집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지금은 알 수 없긴 하지만 알 수 없죠. 집 주소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집 주소까지 받아놓을 정도면 굉장한 조사 능력입니다, 진짜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혹은 뭐 탐구를 해보고 싶으셨었던 것 같아요. 집주인님 뭐 연락 주세요. 근데 그분 거기가 되게 오랫동안 공실이었는데 또 했다고 하니까 아마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네네네. 어느 정도 해결됐겠죠. 근데 좀 안타깝네요. 굿도 여러 번 하고 정신병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고통받았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젊은 친구였을 텐데. 맞아요. 손목에 상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멍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